주방 퇴직합니다. 66세 주부가 남편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졌어요. 10년 비자금 3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3억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남편 밥 안 해줘도 되는 이유 들어보실래요? 저는 명숙, 올해 66살로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온 평범한 여자예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 미자의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청첩장이 일주일 전에 왔었죠. 미자는 제 절친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당연히 가야죠. 축의금도 줘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자 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야. 축의금으로 20만 원 정도 줘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리모컨에서 손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20만 원? 너무 많아. 10만 원이면 돼. 미자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20만 원 줬어요. 똑같이 줘야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돈 아껴야지. 10만 원만 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알았어요. 그럼 10만 원이랑 제가 쓸 교통비랑 밥값으로 5만 원만 주세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5만 원을 또? 결혼식장이 일산이에요. 왕복 교통비가 들고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남편이 지갑을 꺼냈어요. 하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쥔 채로 저를 쳐다봤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노는 사람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일해요. 그런데 노는 사람이래요. 내 퇴직금이 당신 쌈짓돈인 줄 알아? 남편은 작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죠. 그 돈을 전부 남편 명의 계좌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제 손에 주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던졌어요. 정확히는 던졌죠. 휙 소리와 함께 지폐가 식탁 위를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아까운데. 아꼈어.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을 주우러 허리를 숙였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돈을 주우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떨어진 돈을 줍는 초라한 노인. 이게 나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 수치심,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나한테는 돈이 있어. 그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몰라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요. 10년 전부터 모았어요.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씩 아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요. 어떻게 아꼈냐고요? 장 볼 때 할인 상품만 샀어요. 유통기한 임박 고기, 저녁 시간대 반값 채소,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들. 남편은 몰랐어요. 식탁에 오른 음식이 할인 제품인지 정가 제품인지 구분 못했거든요. 화장품도 안 샀어요. 옷도 안 샀어요. 미용실도 안 갔어요. 친구들이 명수가 머리 좀 해. 옷도 좀 사 입어라고 할 때마다 괜찮아. 난 이게 편해라고 대답했죠. 사실은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모았어요. 처음 5년은 한 달에 20만 원씩, 그 다음 5년은 한 달에 25만 원씩 모았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친척들한테 받은 돈도 전부 모았고요. 계산해보니까 대충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제 명의 비밀 통장에 넣어뒀어요. 남편은 모르는 통장이에요. 왜 모았냐고요? 처음엔 그냥 막연했어요. 내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돈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 돈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다음 날 결혼식에 갔어요. 일산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갖고만 있으면 의미 없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뭔가 해야 해요.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미자를 만났죠. 명수가 도와줘서 고마워.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와야지. 축하해. 축의금 봉투를 전했어요.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몰래 제 통장에서 뽑았죠. 교통비랑 밥값도 제 돈으로 쓸 거예요. 식사하면서 옆자리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수가, 너희 아들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미국이면 돈 많이 벌겠네. 부럽다. 돈 많이 벌겠냐고요? 글쎄요. 아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저희한테 돈 보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뭐해?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어? 옆에 앉은 순이가 물었어요. 취미? 없어. 그냥 집에서 살림하지. 너무 아까워. 우리 나이에 취미 생활 없으면 재미없잖아. 나는 요즘 주식 투자해. 재밌어. 주식 투자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주식? 어떻게 해? 앱 깔아서 하면 돼. 나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1,000만 원 넘게 벌었어. 1,000만 원이요? 진짜? 어떻게 해? 배당주 위주로 사. 매달 배당금 들어오거든. 연금처럼. 순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주식 앱이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내 계좌야. 5,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6,300만 원이야. 정말이었어요. 화면에 6,342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대박이다. 그치? 요즘 AI 붐이잖아.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 올랐어. 삼신전자, STI, 엔베이디 같은 거. 엔베이디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돈 있어? 조금 있어. 그럼 해봐.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공부하면서 하니까 재밌더라. 유튜브에 강의 많아. 순이가 유튜브 채널들을 알려줬어요. 슈카월드, 신사임당, 부익남 같은 것들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돈 얼마 남았어? 다 썼어요. 사실은 제 돈으로 다 썼죠. 남편이 준 5만 원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주운 돈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어볼까?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00만 원 넘게 벌었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남편이 동네 경로당에 나간 후에 도서관에 갔어요. 주식 투자라고 적힌 책들을 찾았어요.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배당주 투자 완벽 가이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책을 빌려서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낮잠 자는 동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PER, PBR, ROE, EPS.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밤늦게까지 읽었죠. 일주일 동안 책 5권을 읽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래요.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망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당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돈이 들어온대요. 이거다 싶었어요. 배당주를 사면 매달 돈이 들어와요. 이자처럼요. 3천만 원을 배당주에 넣으면 매달 얼마나 들어올까요? 책에서 계산해 봤어요. 배당 수익률이 45%라고 치면 3천만 원으로 연간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한 달로 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매달 10만 원이면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네. 결심했어요. 해보기로요.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순이가 알려준 채널들을 구독했어요. 매일 영상을 봤어요. 주식앱 사용법, 종목 고르는 법, 배당주 투자 방법.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증권 계좌는 만들어뒀었어요.
비밀 통장 만들 때 같이 만들었거든요. 남편은 몰라요. 제 명의 계좌가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시작하자.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 잘못하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데. 하지만 계좌에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식앱을 켰어요. 화면에 매수 가능 금액 3천만 원이라고 떴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뭘 살까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떠올렸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한국 대표 기업이고 배당도 줘요. 두 번째, STI. 반도체 기업이고 최근 AI 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대요. 세 번째, 미국 배당 ETF. SCHD, JPI 같은 거요. 매달 배당금 주는 ETF예요. 1,000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삼신전자에 1,000만 원, STI에 1,000만 원, 미국 ETF에 1,000만 원. 분산 투자래요. 책에서 읽었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떨렸어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삼신전자 150주, STI 80주, SCHD 400주. 제 계좌에 주식들이 들어왔어요. 신기했어요. 제가 삼신전자와 STI의 주인이 됐어요. 아주 작은 주인이지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주식앱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빨갛게, 파랗게 움직이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잘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샀으니까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저의 주식 투자가 시작됐어요. 66살에요.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앱을 켰어요. 오늘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한 달은 롤러코스터였어요. 어떤 날은 플러스 3%, 어떤 날은 마이너스 5%. 3천만 원이 3,100만 원이 됐다가 2,800만 원이 됐다가 했어요. 심장이 쫄깃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책에서 읽었거든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장기 투자가 답이다. 매일 밤 돋보기를 쓰고 경제 기사를 읽었어요. 남편이 버리고 간 신문들, 도서관에서 빌린 경제 잡지들, 인터넷 뉴스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엔비디아 AI 칩 수요 급증,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삼신전자 HBM 양산 성공. 단어 하나하나 검색해가며 공부했어요. 엔비디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미국 회사래요. AI 칩을 만드는 회사. HBM이 뭔지도 몰랐어요. 고대역 폭메모리래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처음 들었어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래요. 수첩에 적어뒀어요.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제가 산 회사들이 뭘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식탁에 앉아서 경제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남편이 화장실 다녀오다가 저를 봤어요. 뭐해? 책 봐요. 무슨 책? 경제 잡지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경제 잡지? 당신이 무슨 내용인지나 알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허허. 어이, 강사임당. 엔비디아가 뭔지는 알아. 남편이 제 잡지를 빼앗아서 봤어요. 엔비디아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이거 먹는 거야? 비타민인가? 비웃는 말투였어요. 미국 반도체 회사예요. AI 칩 만드는 곳이요. 오호, 많이 배웠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있어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식? 주식 투자? 네, 당신 같은 할머니가 설쳐서 주식 시장이 망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날리고. 할머니래요. 66살이면 할머니 맞죠? 하지만 그렇게 얕잡아 부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공부해서 뭐 해? 주식은 전문가들도 잃는 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해봐야 알죠. 해보긴. 돈 있어야 하지. 당신 돈 있어? 남편은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제 일이에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뭐? 제일? 부부 사이에 무슨 제일이 따로 있어? 혹시 내 몰래 돈 모았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야, 설마 진짜 돈 있어? 어디서 났어? 내가 준 생활비 아껴서 모았어?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지. 생활비는 생활하라고 주는 거지, 모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당장 통장 내놔. 싫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싫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돈이라고요. 제 돈? 부부 공동 재산이야. 당신 돈은 곧 내 돈이라고. 웃겼어요. 남편 퇴직금 2억 원은 남편 돈이고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도 남편 돈이래요. 남편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어디 있어? 내놔. 안 돼요. 결국 남편이 제 가방을 뒤져서 통장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건 예금 통장이었어요. 잔고 몇만 원 있는 통장이요. 진짜 통장, 증권계좌 통장은 옷장 깊숙이 숨겨뒀거든요. 남편이 통장을 펼쳤어요. 5만 원? 겨우 이거? 네. 그게 전부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3천만 원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5만 원으로 주식을 해? 하하. 웃기네. 이걸로 뭘 사? 껌이라도 사. 그리고는 통장을 식탁에 던졌어요. 주식은 무슨 주식? 나물이나 묻혀. 나물 무치래요. 그게 제 가치래요. 남편이 거실 불을 껐어요. 잠이나 자. 전기세 아까워.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웃음도 났어요. 남편은 몰라. 내가 3천만 원이 있다는 걸. 그 생각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어. 내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주식 그만해. 돈 낭비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못 들었어? 주식 그만하라고. 제가 알아서 해요. 뭐? 알아서 해? 5만 원으로 뭘 알아서 해? 남편은 비웃으며 밥을 다 먹고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 주식도 공부했어요. 다 미국 회사예요.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 투자 채널도 구독했어요. 매일 영상을 봤어요. 지금이 AI 시대의 시작이다. 반도체가 미래를 지배한다. 귀가 솔깃했어요. 엔베이디를 사볼까? 하지만 한 주에 500달러가 넘더라고요. 60만 원쯤 돼요.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결국 샀어요. 1,000만 원어치를요. 엔베이디 16주를 샀어요. 이제 제 계좌에는 삼신전자, STI, 미국 배당 ETF, 그리고 엔베이디가 있었어요. 총 3천만 원치 주식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확인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어떤 날은 플러스 50만 원, 어떤 날은 마이너스 80만 원. 롤러코스터였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했어요. 배당주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배당주도 좋지만 미국 배당주가 더 안정적이래요.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들이 있대요. SCHD는 이미 샀고 JEPI랑 QILD도 추가로 샀어요. 1,000만 원씩 더 넣었어요. 아, 잠깐. 돈이 부족하네요. 3천만 원은 이미 다 썼는데 더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있었어요. 10년 동안 모으면서 생긴 이자가 있었거든요. 대충 100만 원쯤요.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에서 또 20만 원을 아꼈어요. 계속 절약했거든요. 점심 안 먹고 전기세 아끼고 할인 상품만 사고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았어요.
석 달이 지나니 60만 원이 모였어요. 그것도 주식에 넣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왔어요.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여보, 오늘 친구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했어. 뭔데요? 우리 마누라가 요새 주식한다고 깝친다고. 5만 원으로. 하하, 자랑이래요. 저를 놀림거리로 삼은 게 자랑이래요. 친구들이 뭐래? 다들 배꼽 빠지게 웃더라. 형수님이 주식을 해? 5만 원으로? 그거 수수료도 안 나오겠는데. 그러더라고. 남편은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분했어요. 두고 봐. 누가 웃는지. 주식앱을 켰어요. 제 계좌를 봤어요. 평가 금액 3,125만 원. 수익률 4.2%. 수익금 125만 원. 벌써 125만 원을 벌었어요. 남편이 준 5만 원의 25배예요. 웃음이 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더 큰 걸 보여줄게. 그날 밤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배당금 받는 날짜도 체크했어요. 슈드분기마다 배당금을 줘요. 3월, 6월, 9월, 12월이요. JPI는 매달 줘요. 다음 달이면 첫 배당금이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들어올까요? 계산해 봤어요. 대충 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만 원이요. 일하지 않아도 8만 원이 들어와요. 주식이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이걸 늘리면 되겠구나. 목표가 생겼어요. 매달 1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 거요. 그러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계산해 봤어요. 대충 3억 원 정도 있으면 매달 1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대요. 3억 원이요.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3억을 만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된다. 꾸준히 하면 된다. 그렇게 저의 투자는 계속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계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초가 되었어요. 뉴스마다 주식 폭락 이야기였어요. 코스피 2000선 붕괴 임박, 개인 투자자, 손실 눈덩이, 주식 투자 자제 권고. 무서운 뉴스들이었어요. 실제로 제 계좌도 빨간색이었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3,100만 원이던 계좌가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600만 원 손해예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패닉이 왔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지금 팔아야 합니다. 더 떨어집니다. 손절하세요. 반등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팔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건가? 그때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뉴스 봤어? 주식하던 놈들 다 한강 간대. 다행이다. 우리는 주식 안 했으니까. 당신도 그 5만 원 빨리 빼. 더 떨어지기 전에. 남편은 제가 5만 원만 넣은 줄 알아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것도 없어. 당장 빼.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주식앱을 켰어요. 계좌 잔고 2,532만 원. 손실 마이너스 468만 원. 손실률 마이너스 15.6%. 빨간색 숫자가 눈을 찔렀어요. 팔까?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갔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책에서 읽은 구절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라.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마이너스 워런 버핏.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뉴스는 공포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살 때 아닐까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주식시장의 역사라는 책이었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여러 번 폭락했대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30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2000년에는 1000을 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90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2011년에는 2000을 넘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140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2021년에는 3,300을 찍었어요. 매번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번 회복했어요.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올랐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믿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팔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사기로 했어요. 모두가 팔 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이미 3천만 원을 다 넣었는데 더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집안을 뒤졌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돈 봉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친척이 준 돈이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죠.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냉장고 뒤 김치통 속에도 숨겨둔 돈이 있었어요. 30만 원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예요. 다 합쳐서 80만 원이었어요. 계좌에 입금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ETF. 모두가 팔 때 저는 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믿었어요. 책에서 읽은 대로요. 일주일 후 정말로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떨어졌어요. 1980이었어요. 뉴스는 난리였어요. 투자자들 패닉셀링, 주식시장 붕괴, 개인 투자자 대규모 손실. 제 계좌는 더 빨개졌어요. 마이너스 25%. 3,080만 원이 2,300만 원이 됐어요. 780만 원 손해예요. 10년 동안 모은 돈의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무서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건가? 남편은 매일 저를 비웃었어요. 주식 어때? 돈 다 날렸지? 말 안 해도 알아.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 5만 원도 다 날렸을걸? 그래요. 5만 원이 아니라 780만 원을 날렸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면 난리 날 테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왔어요. 취해서 떠들었어요. 야, 오늘 친구들한테 웃긴 얘기 해줬어. 뭔데요? 우리 마누라 주식한다고 난리였던 거 있잖아. 내가 말했지. 우리 마누라 요새 주식한다고 깝쳤는데 코스피 폭락하니까 조용해졌어. 돈 다 날렸나 봐. 친구들이 뭐래요? 하하. 다들 웃더라. 형수님 바보 아니야? 이 시국에 주식을 해? 그러더라고. 남편은 저를 안주거리로 삼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두고 봐. 1년만 기다려봐. 석 달이 지났어요. 코스피는 여전히 19,000이 042를 오락가락했어요. 제 계좌는 여전히 빨간색이었어요. 마이너스 20% 정도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낀 돈으로 조금씩 샀어요. 적립식 투자래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사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올라도 꾸준히 사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진대요.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서 샀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2025년 중반이 됐어요. 코스피는 여전히 2100 정도였어요. 제 계좌는 여전히 손해였어요. 마이너스 12% 정도. 하지만 조금 회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 AI 붐,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HBM 수주 급증, 실적 개선 기대. SK하이닉스 HBM3 양산, 주가 급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제 계좌도 조금씩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0%, 플러스 5%.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되는 건가? 엔비디아가 특히 많이 올랐어요. 한 주에 500달러였는데 700달러까지 올랐어요. 제가 산 16주가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랐어요. AI 붐이 반도체 회사들을 살린 거예요. 2025년 말이 되자 뉴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스피 2500 돌파.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AI 혁명, 반도체 전성시대. 제 계좌는 파란색이었어요. 플러스 28%. 3천만 원이 3,840만 원이 됐어요. 840만 원 벌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25%였는데, 모두가 망했다고 했는데, 저는 버텼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봐요. 제가 옳았어요. 5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8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800만 원 벌었을 뿐이에요. 더 벌어야 해요. 수억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계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3,840만 원. 1년 전보다 840만 원이 늘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고 버텨서 번 돈이에요. 뿌듯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저의 주식 투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2026년이 오고 있었어요. 기적의 해가요. 2026년 1월이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뉴스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2026년 AI 혁명의 원년, 한국 반도체, 세계 시장 석권, 코스피 3000 돌파 전망. 제 계좌도 계속 올랐어요. 1월에만 3,800만 원이 4,2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 400만 원이 늘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모으려고 악착같이 절약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400만 원이 늘어나더라고. 주식이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배당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초가 되면 계좌에 돈이 꽂혔어요. 처음엔 8만 원, 다음 달엔 10만 원, 그 다음 달엔 12만 원. 미국 배당 ETF에서 나오는 돈이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왔어요.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왔죠. 신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무침, 김치. 평소처럼 차렸죠.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놓았어요. 이게 뭐야? 된장찌개요. 이게 된장찌개야? 간도 안 맞잖아. 간이 안 맞나요? 저는 똑같이 했는데요. 제 입맛엔 괜찮은데요. 당신 입맛? 당신 입맛은 이상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요새 밥맛이 변했어. 왜 이래? 똑같이 하는데요. 똑같긴. 주식 공부하느라 간도 못 맞춰? 아, 또 주식 이야기예요. 남편은 제가 주식한다는 게 못마땅했어요. 5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잔소리했죠. 사람이 쓸데없는데 정신 팔리니까 밥맛도 변하네. 쓸데없는 데래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선택한 일이 쓸데없대요. 이럴 거면 때려쳐. 때려치래요. 주식을요? 아니면 밥 차리는 걸요? 아마 둘 다겠죠. 남편 입장에선 제가 주식 그만두고 밥이나 잘 차리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당신이 차린 밥이 제일 맛없어. 식당 밥이 더 나아.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동안 남편 밥을 해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이 고봐도 허리가 아파도 밥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일 맛없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 곧 때려쳐 줄게. 이 밥상도 당신 뒷바라지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 계좌에는 4,200만 원이 있어. 곧 5천만 원 1억이 될 거야. 그럼 당신 밥 안 해줘도 돼.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며칠 후 친구 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요즘 주식 어때? 잘 돼. 많이 올랐어. 그치? 나도 1억 넘겼어. 1억이요? 순이는 작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 1억이 됐대요. 대박이다. 응. 엔비디아가 미쳤어. 한 주에 $1,000 넘었어. 너도 샀어? 응, 샀어. 얼마 샀는데? 16주. 16주면. 와, 대박.
너 얼마 벌었어? 계산해 봤어요. 엔비디아를 한 주당 500달러쯤에 샀는데 지금 1000달러가 넘었어요. 2배가 됐죠. 16주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명수가, 너 원래 돈 얼마 있었어? 응.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순이한테도 3천만 원 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부럽다. 나도 엔비디아 더 살걸. 명수가, 너 진짜 잘했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전화를 끊고 계좌를 확인했어요. 총 평가 금액 4,895만 원. 수익금 1,895만 원. 수익률 63%. 거의 1,900만 원을 벌었어요. 3천만 원이 4,900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까지 50만 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5천만 원이야. 그럼 1억도 멀지 않았어.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새 이상해. 뭐가요? 밥도 대충 차리고 표정도 이상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요? 네, 있어요. 아주 큰일이 있죠. 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요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뉴스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주식앱을 보고 있었죠.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월이 되었어요.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삼성전자 HBM 수주 역대 최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0배 증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애플 제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어요. 제 계좌도 폭등했어요. 5천만 원을 넘어서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어요. 2배가 된 거예요. 수익금만 3천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1년 만에 또 벌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 있었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올랐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300만 원이 올랐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받는 연금보다 많았어요. 웃음이 났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3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했어요. 표정 관리를요. 너무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면 남편이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투자자였죠. 수천만 원을 굴리는 투자자요. 3월이 되었어요. 뉴스가 또 떠들썩했어요. 코스피 3천 돌파. 30년 만에 쾌거 개인 투자자 환호. 코스피가 3천을 넘었어요. 2년 전만 해도 2천 아래로 떨어질 뻔했는데요. 제 계좌는 7천만 원을 넘었어요. 3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됐어요. 수익금 4천만 원이에요. 남편 퇴직금 2억의 5분의 1이에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4천만 원 벌었어.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벌어야 해요. 1억, 2억, 3억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명숙 씨 요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요. 네,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표정이 다른데?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피부가 좋아졌나요?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고 있었어요. 살짝요. 돈이 생기니까 얼굴도 펴지나 보네. 웃음이 났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또 말했어요. 요새 밥이 좀 나아졌네. 그래요? 응. 지난달엔 맛이 없더니 이번엔 괜찮아. 밥맛이 나아졌대요. 재료는 똑같은데요. 아마 제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기분이 좋으면 음식도 맛있어진대요.
근데 왜 갑자기 나아진 거야? 그냥이요. 주식 그만뒀어? 아니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기분이 좋아? 설마 돈 벌었어? 남편이 비웃듯 물었어요. 조금요. 조금? 얼마? 몇만 원이요. 거짓말이었어요. 4천만 원 벌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몇만 원? 그것도 돈이라고. 5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만 원 벌었으면 잘한 거네. 다 뺀 게 나을 거야. 더 떨어지기 전에 5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네요. 사실은 3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7천만 원인데요. 두고 봐. 1억 넘으면 말해줄게. 속으로 다짐했어요. 4월이 되었어요. 배당금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25만 원이었어요. 처음보다 3배가 늘었어요. 주식을 더 샀거든요. 계좌가 커지니까 배당금도 커졌어요. 25만 원이면 남편이 한 달에 제게 주는 생활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제 남편 돈이 필요 없네요. 배당금만으로도 제 용돈은 충분해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걸요.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자유예요. 66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5월 중순이 되었어요. 계좌가 8천만 원을 넘었어요. 3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남편 연간 연금보다 많았어요. 남편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아요. 저는 1년 반 만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억까지 2천만 원 남았어. 고지야. 곧 1억이야. 설렜어요. 1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1억 되면 남편한테 말해줄까? 고민이 됐어요. 말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 돈 내 돈이야. 생활비로 모은 거잖아.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제 돈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아껴서 모았고, 제가 공부해서 투자했고, 제가 혼자 버텨서 번 돈이에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방해만 했죠. 비웃고 무시하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한테 왜 나눠줘야 해요? 아니야. 안 말해줘. 혼자 갖고 있을 거야. 결심했어요. 이 돈은 제 비밀로 남을 거예요. 남편이 모르게요. 그렇게 5월이 지나갔어요. 제 계좌는 계속 올랐어요. 8,500, 9,000, 9,500. 1억이 코앞이었어요. 6월 초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주식 앱을 켰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총평가 금액 1억 345만 원. 1억을 넘었어요. 정확히는 1억 345만 원이에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만들었어요.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내가 진짜 1억을 만들었어?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퇴직금 2억은 남편 돈이었고 제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명의 계좌에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었구나. 66살에도 할 수 있었어.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 새벽부터 왜 울어? 기분이 좋아서요. 기분이 좋아서 울어. 이상한 사람. 남편은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10년 동안 쪼개 모은 돈, 1년 반 동안 버텨서 번 돈, 제 인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만든 1억. 자랑스러웠어요.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날씨가 좋아서요. 날씨? 흐린데? 정말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맑았어요. 햇빛이 쨍쨍했어요. 뉴스를 봤어요. 코스피 3,500 돌파 임박, AI 붐 지속,
반도체 주가 고공행진, 개인 투자자, 역대 최대 수익.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모두가 망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대박이래요. 웃겼어요.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떨어지면 지옥이라고 하고 오르면 천국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옥일 때 샀고 천국일 때 웃고 있어요. 친구 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대박 났어. 뭐가? 내 계좌가 2억 넘었어. 2억. 순이는 1억에서 2억이 됐대요. 축하해. 고마워. 너는 어때? 나도 좀 올랐어. 얼마나? 1억 좀 넘었어. 뭐? 1억? 명수가 너 진짜 대박이다. 원래 얼마 있었는데? 3천 정도. 3천만 원이 1억이 됐어. 3배가 넘게 벌었네. 수익률이 몇 퍼야? 계산해 봤어요. 대충 230% 정도예요. 한 230% 정도. 미쳤다. 명수가 너 천재 아니야? 천재요. 제가요? 웃음이 났어요. 6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천재는 무슨? 운이 좋았지. 운도 실력이야. 명수가 우리 투자 모임 만들까? 나랑 너랑 동창들 몇 명 더 모아서. 투자 모임? 응. 정보 공유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어때? 좋은 생각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그래. 다음 주에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사람들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투자 모임이라니. 1년 반 전만 해도 주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투자 모임을 만들어요. 신기했어요. 다음 주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순이, 경숙이, 영자, 그리고 저까지 4명이었어요. 모두 60대 중반 주부들이에요. 순이가 말했어요. 우리 다 주식하잖아.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임 만들어 봤어. 경숙이가 물었어요. 너희 얼마나 벌었어? 나는 작년에 시작해서 50% 정도 벌었어. 영자가 말했어요. 나는 80% 벌었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샀거든. 순이가 으스댔어요. 나는 200% 벌었어. 1억이 2억 됐어. 모두 박수 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명숙이 너는? 나 230% 정도. 순간 조용해졌어요. 뭐? 230%? 응, 명수가 너 얼마로 시작했는데? 3천만 원. 그럼 지금 얼마야? 1억 좀 넘어. 친구들이 입을 벌렸어요. 대박. 명수가 너 우리 중에 최고네. 어떻게 했어? 비법 좀 알려줘. 비법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떨어질 때 샀어. 작년에 코스피 20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도 그때 무서워서 못 샀는데. 너는 용기가 대단해.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앞으로 뭐 살 거야? 영자가 물었어요. 계속 갖고 있을 거야. 팔 생각 없어. 팔지도 않아. 수익 실현 안 해. 수익 실현이요. 아직이에요. 더 오를 거예요. 아직이야. 2026년은 이제 시작이거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뉴스 보니까 코스피 5000도 가능하대. 5천이요? 지금 3,500인데 5천까지 간다고요? 그럼 제 계좌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1억이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뛰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 내가 준 생활비로 커피 마셔. 제 돈이에요. 제 돈? 무슨 돈? 아껴둔 돈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다 쓸 때가 있잖아. 남편은 제가 돈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편했어요. 7월이 되었어요. 정말로 코스피가 4천을 넘었어요. 뉴스가 난리였어요. 역대 최고치 경신. 대한민국 경제 기적.
반도체 강국 입증. 제 계좌도 난리였어요. 1억 3천까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늘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번 거예요. 남편이 한 달 일해서 받는 연금을 저는 하루에 벌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죠. 거실에서 TV나 보면서요. 배당금도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와요. 생활비로 쓰고도 남아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를 샀어요. 3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샀어요. 제 돈이니까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원피스를 입으니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봤어요. 그거 새로 샀어? 네, 얼마 줬는데? 30만 원이요. 뭐? 30만 원? 미쳤어? 누가 옷에 30만 원을 써? 제 돈이에요. 제 돈? 어디서 났어? 주식으로 벌었어요. 주식? 5만 원으로 30만 원을 벌었어.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에요. 진실을 모르니까요. 운이 좋았어요. 운? 그래, 운이 좋았으면 이제 그만해. 더 하다간 다 잃어. 남편은 여전히 제가 주식 그만두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할 거예요. 8월이 되었어요. 뉴스가 또 떠들썩했어요. 코스피 4,500 돌파. 연일 최고치 경신, AI 반도체 주도주 강세. 제 계좌는 1억 5천을 넘었어요. 3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5배가 됐어요. 수익금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남편 퇴직금 2억의 절반이 넘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해요. 9월 초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어요. 코스피 5천 돌파. 역사적인 순간. 30년 만에 기적, 한국 경제 부활. 개인 투자자 역대 최대 수익. 코스피가 5천을 넘었어요. 2년 전만 해도 2천 아래로 떨어질 뻔했는데요. 주식앱을 켰어요. 총평가 금액 2억 368만 원. 2억을 넘었어요. 3천만 원이 2억이 됐어요. 6배가 넘게 늘었어요. 수익금 1억 7천만 원이에요. 남편 퇴직금에 맞먹어요. 남편은 40년을 일해서 2억을 모았어요. 저는 1년 반 만에 2억을 만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남편한테 말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나 2억 있어. 당신 퇴직금만큼. 그날 저녁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요. 9월 중순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 부부 모임 있어. 같이 가자. 부부 모임이요. 싫었어요. 매번 가면 남편이 저를 무시하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주말이 됐어요. 식당에 갔어요. 남편 대학 동창들과 부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8쌍의 부부가 모였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여느 때처럼 허풍을 떨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가 다 관리해. 친구들이 웃었어요. 형은 복 받았어. 아내가 순종적이라니. 순종적이래요. 웃겼어요. 제가 순종적인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요새 주식 대박이잖아. 형은 안 해?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나 안 해. 위험해. 퇴직금 날릴 뻔했어. 그래도 요새는 다들 벌었는데? 나는 안 해. 주식은 도박이야. 그때 친구 부인 중 한 명이 저를 봤어요. 명숙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머, 정말 명숙 씨네. 반가워요. 누구죠?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뵀죠? 저 보람의 큰손이에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보람의 큰손이요? 아, 맞아요. 제 닉네임이에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했거든요. 몇 달 전에요.
거기서 가끔 제 투자 내역을 공유했어요. 닉네임은 보람의 큰손이었어요. 보람에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에요. 아, 네. 맞아요. 와, 진짜 명숙 씨였어요. 저번에 올리신 배당주 포트폴리오 보고 저도 따라 샀어요. SCHD, JEPI, VYM 전부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이 무슨 투자를? 아니에요. 명숙 씨 유명하세요. 커뮤니티에서 인증샷 올리셨잖아요. 2억 넘은 거.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2억? 네. 명숙 씨가 올리신 계좌 인증샷 봤어요. 2억 300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맞아요.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익명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번에 알려주신 엔비디아 추천글 보고 저도 샀어요. 덕분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친구 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명숙 씨가 2억이나 있어요? 주식으로 벌었다고? 대박.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말해. 2억이 어디서 났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말하라고. 친구 하나가 말렸어요. 야, 진정해.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무서웠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폭풍 전야 같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2억이 어디서 났어? 큰 소리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벌었어요. 벌긴 뭘 벌어? 주식으로? 5만 원으로? 5만 원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3천만 원? 그게 어디서 났어? 10년 동안 모았어요. 생활비 아껴서요. 생활비를? 내가 준 돈을? 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내 돈이야? 내 돈이지.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줬는데. 생활비는 생활하라고 준 거잖아요. 제가 아껴서 남은 건 제 돈이에요. 말도 안 돼.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퇴직금 2억은 당신 명의로 넣어놨잖아요. 그건 공동재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당신 퇴직금은 당신 거고 제가 모은 돈은 공동재산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악착같이 아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그렇게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주식으로 1년 반 동안 벌었어요. 당신이 비웃을 때도 그만두라고 할 때도 저는 공부하고 버텼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2억이에요. 곧 3억도 될 거예요. 네. 보여드릴까요? 주식앱을 켰어요. 계좌를 보여줬어요. 총평가 금액 2억 835만 원. 남편이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건 다르지. 그래도 2억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이걸 했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네. 혼자서? 네. 대단하네.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칭찬을 들었어요. 66년 만에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반대하실 것 뻔했잖아요. 실제로 계속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그건 그렇지만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내가 바보였네. 당신을 무시했어. 인정하네요. 놀라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할 거예요. 더 벌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숨기던 비밀을요.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남편이 알게 됐어요. 제가 2억이 있다는 걸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밥이나 차려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보람의 큰손이에요. 투자자예요. 2억을 굴리는 투자자요. 웃음이 났어요. 66살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부부 모임 다음 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아침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40년 동안 밥을 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야 고맙다고 하네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요. 당신 2억 있다며. 진짜 대단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씁쓸했어요. 제가 5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땐 무시하고 2억이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투자 계속할 거야? 네. 그래, 알아서 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남편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났거든요. 며칠 후 또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야, 너희 부인 진짜 대단하더라. 2억이나 있다며? 전화 목소리가 커서 제가 다 들렸어요. 응, 그렇대. 부럽다. 우리 마누라는 돈 쓰기만 바쁘던데. 너희 부인은 돈도 잘 벌어. 그러게. 남편이 쑥스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당신 같은 부인 있어서. 부러워하네요. 웃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으면서요. 근데 그 돈, 우리 공동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제 돈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요. 왜요? 부부니까. 공동 재산으로 하는 게 맞잖아. 당신 퇴직금 2억은 당신 명의잖아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그냥,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돈은 제 명의로 할 거예요. 그래도, 싫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싫어요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 요새 이상해. 돈 좀 벌었다고 유세하냐? 유세요? 저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버텼어요. 남편이 비웃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 돈인데 유세래요? 유세가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이니까 제가 관리할 뿐이에요. 밥이나 차려. 남편이 소리쳤어요. 옛날 같았으면 움찔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차려 드세요. 뭐, 당신이 먹을 밥은 당신이 차려 드세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오늘부로 주방 퇴직해요. 주방 퇴직이요. 며칠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더 이상 남편 밥 안 해줄 거예요. 퇴직? 무슨 퇴직? 당신이 집안일 안 하면 누가 해? 당신이 하세요. 내가 왜? 40년 동안 제가 했어요. 이제 당신이 할 차례죠.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미쳤어?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야. 왜요? 왜긴 뭐가 왜야.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래요. 누가 정했어요? 왜 집안일은 무조건 아내가 해야 해요? 40년 동안 했으니까 됐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당신 진짜. 남편이 화를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좌에 2억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이 돈이면 나 혼자 평생 최고급 호텔 뷔페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당신이 무시하던 그 남을 묻히는 손으로 이제 더는 안 차려줘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네, 그럼 나도 당신한테 생활비 안 줘. 상관없어요. 제 배당금으로 충분해요. 배당금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어와요. 제가 쓰기엔 충분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해냈어요. 주방 퇴직 선언을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밥을 안 차렸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이 없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밥 안 차렸어? 네. 안 차렸어요. 진짜 안 할 거야? 네. 남편이 냉장고를 뒤졌어요. 라면을 꺼내서 끓이더라고요. 서툴렀어요. 물량을 잘못 맞춰서 라면이 질척했죠.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질척한 라면을 먹으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 얼굴을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매일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가끔 김밥 사 먹고 편의점 도시락 사 먹었죠. 살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했어요. 이제 남편이 할 차례예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요? 당신한테 함부로 했어.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40년 동안 당신이 해준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 잘못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알았어요. 밥 다시 해줄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할 때 간섭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도 친구 만나는 것도 돈 쓰는 것도요. 알았어. 그리고 집안일 분담하세요. 설거지는 당신이 해요. 설거지? 네. 전 밥만 차릴게요. 설거지는 당신 몫이에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하겠어. 그날부터 다시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대충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3가지면 충분했죠. 남편이 먹으면서 말했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걸 봤어요. 신기했어요. 10월이 되었어요. 계좌가 2억 5천만 원을 넘었어요. 3천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8배가 넘게 늘었어요. 수익금만 2억 2천만 원이에요. 배당금도 계속 올랐어요. 이제 한 달에 70만 원씩 들어와요. 남편 연금의 4분의 1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요. 친구 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너 완전 유명해졌어.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야. 너 보람의 큰손이잖아. 다들 너 투자법 배우고 싶어 해. 정말이었어요. 커뮤니티에 쪽지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투자 비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신기했어요. 66살 할머니한테 투자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배운 걸 나눠줄까? 좋은 생각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책 읽고 유튜브 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만약 누가 가르쳐줬다면 더 빨리 배웠을 거예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66세 주부의 투자 경험 나눔. 궁금하신 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려요. 댓글이 폭주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만나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예약했어요. 무료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첫 강의 날 20명이 왔어요. 대부분 50대,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저처럼 평생 주부로 살았던 분들이요. 강의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숙이에요. 66살이고 평생 주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1년 반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고 버티면 돼요. 제 경험을 나눴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사람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명숙 씨,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70살인데.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66살에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새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맞아요.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당신이 저를 무시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그렇게 10월이 지나갔어요. 11월이 되었어요. 뉴스에서 또 떠들썩했어요. 코스피 5,500 돌파. AI 반도체 주도 상승세 지속. 제 계좌는 2억 8천만 원을 넘었어요. 거의 3억이에요. 배당금도 월 80만 원 넘게 들어와요. 친구들과 만났어요. 순이, 경숙이, 영자, 그리고 저. 모두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순이는 3억, 경숙이는 1억, 영자는 1억 5천. 우리 대단하지? 순이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 벌 줄 몰랐어. 앞으로 뭐 할 거야? 나는 계속 투자할 거야. 5억까지 만들고 싶어. 나도. 모두 웃었어요. 66살, 65살, 67살, 64살. 우리 나이를 다 합치면 262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12월이 되었어요. 2026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제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총 평가 금액 3억 1,865만 원. 드디어 3억을 넘었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을 만들었어요. 10배예요. 수익금만 2억 8천만 원이에요. 남편 퇴직금보다 많아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제 계좌가 3억 넘었어요. 진짜? 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이제 남편은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요.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이야기를 들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낫네. 고마워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무시해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보라매동 명숙 씨가 주식으로 3억 벌었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숙 씨, 저도 주식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돈 벌 수 있을까요? 모두 가르쳐 줬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강의를 했어요. 처음엔 20명이었는데 한 달 후엔 50명이 됐어요.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었어요. 명숙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살인데도요? 네. 제가 66살에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미소 지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미소였어요.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요. 그게 더 값졌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66세 주부 주식으로 3억 만들어. 기사 제목이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남편한테 5만 원 받으려고 무릎 꿇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내 돈을 만들어야겠다고. 기자가 놀랐어요. 5만 원 때문에요? 네. 그게 제 자존심을 깨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기사가 났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명숙 씨처럼 되고 싶어요. 강의 들을 수 있나요? 책 쓸 생각 없으세요? 책이요? 생각해봤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출판사에 연락했어요. 책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66세 주부의 주식 투자 성공기로 정했어요. 매일 조금씩 썼어요.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3개월이 걸렸어요. 책이 완성됐어요. 출간됐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66년을 살면서 책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불렀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넘어서 구청, 시청, 대학교까지.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명숙 선생님, 감사해요. 왜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투자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당신 바쁠 것 같아서 내가 했어. 놀라웠어요.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더 고마워. 우리 집안을 바꿔줘서. 제가요? 응. 당신 덕분에 나도 달라졌어. 고마워.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엔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웃고 공감해요. 부부가 된 것 같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1월이 되었어요. 2027년이 시작됐어요. 계좌를 확인했어요. 3억 5천만 원이에요. 배당금은 월 100만 원 넘게 들어와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처음 목표가 월 100만 원 배당금이었거든요. 이제 제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 연금이 필요 없어요.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친구들과 만났어요. 순이, 경숙이, 영자. 모두 성공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순이가 제안했어요. 여행? 어디로?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좋아. 모두 찬성했어요. 우리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니. 설렜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요. 친구들이랑. 그래. 좋겠다. 얼마나 갈 건데? 2주요. 2주? 오래 가네. 괜찮겠어? 네. 제 돈으로 가니까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남편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까워, 집에나 있어라고 했을 텐데. 많이 달라졌어요. 2월 중순, 정말로 유럽에 갔어요. 넷이서요. 파리, 로마, 밀라노, 취리히. 꿈만 같았어요. 66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대단하지? 순이가 말했어요. 맞아. 66살의 유럽이라니. 우리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야. 모두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잘 다녀왔어? 네. 피곤하겠다. 쉬어. 남편이 짐을 들어줬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66살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바뀐 건 주식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을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돈은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여행도 가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 남편은 스스로 라면을 끓여요. 설거지도 해요. 청소도 도와줘요. 평등한 관계가 됐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동네에서 절 볼 때마다 말해요. 명숙 씨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주식 시작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뿌듯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명숙 선생님 맞으세요? 네,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66살에 시작하셨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었고, 남편한테 들킬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네. 그냥 남편 눈치 보면서 밥이나 차리면서 아무 꿈도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66살에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 여성이 가고 난 후 웃음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신발이 아니라 뇌가 뛰어야 인생 이막이 열리는 거야. 맞아요. 열심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는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66살에도요. 지금 제 계좌에는 3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매달 100만 원 넘는 배당금이 들어와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여행도 가요. 66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첫 발을 내딛는 용기요. 저는 66살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주우면서요. 그리고 2년 후 3억을 만들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이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니까요.